네, 안녕하세요.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치료했던 환자분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약 최소 한 3,000명 이상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3,000명 이상 중에 또 중년 이상의 그런 환자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주로 하셨던 얘기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아픈가 봐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노화가 더 심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살죠? 이런 이제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즉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통증 관리가 더 잘 되는 이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덜 아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내가 괜히 겁먹을 필요 없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의 손상하고 통증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알죠? 나이가 들면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몸 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조직들도 조금씩 퇴행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퇴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손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 많이 증가되어야겠죠. 그런데 허리 통증 유병률을 보면 30대에서 50대 사이가 가장 피크를 찍고요. 60대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통증의 발생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전반적인 통계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몸은 50대보다는 80대가 훨씬 더 손상은 많이 돼 있을 거예요, 몸 안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자각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통증 감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한테 뜨거운 고구마나 감자를 이렇게 집어들고 이렇게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먹이죠. 이때 보면은 우리는 뜨거워서 손도 못 대는데 할머니들은 그런 거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고 이 아픔을 느끼는 그것이 그 아픔에 대한 고통을 되게 잘 견뎌내세요. 그래서 통증의 감내력이 노인들이 더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에 대한 자각도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증을 경험하는 기회를 더 적게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낙상 사고들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어디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거나 이렇게 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뼈가 약해지면서 낙상이 이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증 자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고를 당하셨으면 꼭 통증과 관계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통증 감내력은 그만큼 높다는 얘기가 되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급성기 통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만성 통증, 그러니까 노인 중에서도 만성 통증으로 이제 통증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만성 통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노인들은 통증 감내력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이유는 그 통증을 이제 경험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제 채널을 좀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분리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이제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신체 통증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신체 통증을 느낄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생애 주기별로 정서를 이렇게 측정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보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의 정서가, 그러니까 보통 기본값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누구나 좀 다른 그런
정서 상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10대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정서가 약간 떨어져요. 정서가 떨어지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즐거운 정서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정서 쪽으로 이렇게 좀 빠지게 돼요. 아마 이제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30대, 40대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중년 시기가 오게 되면, 다시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고유의 정서를 회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이런 어떤 즐거움의 정서는 젊은 시기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더 잘 경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산전수전, 젊은 시절에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실은 이제 노인분들은 그거를 되게 잘 견뎌내요. 이런 삶의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얻게 된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가 그렇게 많이 변동되지는 않고요. 약간의 평정심을 좀 유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노인들의 정서 상태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노인들은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임종의 시기가 더 가까워 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물질주의로 풀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겠다. 열심히 벌어야겠다. 승진해야겠다. 이런 것에 되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안정적인 기반이 쌓게 될 경우에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되면 이런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진 않고 어쩌면 이제 관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어떤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뭐 자녀들 아니면 손주들을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관계 지향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니면 이제 삶의 가치를 조금 더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언가에 두게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오히려 젊은이들보다도 행복도가 결단코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신체 고통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통증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3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통계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된 나라들이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진국이거나 노인의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그런 나온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나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뭐 나는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 나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뭐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나빠질 거라는 비관적인 생각은 통증 관리에 결단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근거들을 모으신다라면 그 반대 선상에서 오히려 내가 앞으로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취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좀 잡아주시는 것도 통증 관리에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이는 듭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듦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